안녕하세요. 반려동물 세상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눈을 갑자기 못 떠요입니다.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다른 질병보다 좀 다르게 하루 사이에 너무 심각해진 경우가 많고 좀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서 자기 역할도 전혀 못하고 또 통증도 계속 생길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안구를 좀 적출한 그런 하루 사이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어느 애든 좀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기 위해서,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는 눈을 갑자기 못 떠요로 잡았습니다. 보통 이제 눈을 못 뜬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좀 따가워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잘 생활하다가도 얼마든지 이제 잘 한쪽 눈이 좀 들떠진다든가 아니면 뭐 눈곱이 좀 더 낀다든가. 원래 눈에는 어 정상적으로 막 몇십 일 만에 요 꺼멓게 딱지가 져가지고 안쪽에 약간 있는 거는 정상일 수 있는데, 투명한 코 같은 그런 점액 물질이든 아니면 약간 뭐 하얀색이든 누런색이든 뭔가 끈적끈적한 액은 전혀 없어야 돼요. 이제 그런 눈곱이 자주 끼고 뭐 이렇다는 거는 눈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. 뭔가 감염이 있으면 그 감염 부위에서 이제 점액 단백질이 분비되면서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도 생기고 또 거기에 세균도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색깔도 좀 더 이제 다양해질 수 있어요. 보통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호흡기 질환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눈에 결막에 좀 염증이 잘 생겨요. 그래 결막 부종도 생기고 또 그런 호흡기 질환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막 콧물도 나고 그다음에 기침도 하죠. 뭐 재채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태어난 지 막 며칠 안 되는 애들도 이런 좀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야생에서 춥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호흡기성 전염병이 잘 걸리고 잘 걸리다 보면 막 눈이 뭐 엉망으로 되면서 막 콧물도 있고 이런 질환들이 상당히 흔하게 있어요. 그 외에도 이제 뭐 얼마든지 뭐 눈에 다른 여러 가지 뭐 털이나 뭐 이물이나 뭐 기타 이제 또 그런 정도에 따라서 뭐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죠. 그리고 개는 바이러스성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.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바이러스성 결막염이나 이런 게 흔한데, 개들은 뭐 홍역에서 약간 그런 좀 눈에 염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, 그 외에는 거의 뭐 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보다 다 이제 뭔가 자극에 의해서 또 뭔가 들어가서 뭐 보통 이제 눈이 가장 흔하게 탈나는 애들이 시추, 패키니스 이런 애들은 눈병을 좀 달고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요런 애들 키우는 분들은 항상 이 코 있는 부위가 주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털이 자라면서 항상 눈에 닿게 돼요. 그리고 눈이 계속 털이 닿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닿는 부위가 약간 하얘지기도 하고, 또 이제 그런 뭔가의 만성적인 자극이 오래되면은 멜라닌 색소들이 몰려가지고 좀 각막이 검해지기도 해요. 그래가지고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이고 밝은 빛으로 이렇게 비춰봐야 각막은 뭔가 약간 좀 투명도가 소실됐거나 또 뿌얘졌거나 약간 만성적인 염증을 해가지고 미세한 혈관들이 좀 자랐거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밝은 빛을 비추면서 좀 이루어졌구나를 좀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항상 그 눈에 달 수 있는 털을 깨끗이 좀 계속 없애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너무 많이 닿고 막 이런 애들은 그런 눈 바로 아래 그 주름을 좀 없게끔 해줘서 그런 수술을 좀 해줘가지고 눈에 안 닿게끔 해서 평생을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없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셔도 되고, 또 거기가 눈인 데가 이 접혀 있는 종류다 보니까
이런 종류들이 그 접혀 있는 부위에서 그 균들이 좀 잘 서식해요. 이렇게 통풍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뭐 효모균이나 세균 뭐 이런 것들이 좀 증식하면서 거기가 이제 약간 접혀 있는 부위가 좀 뻘개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렵고 가렵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긁으면서 이제 눈도 좀 자극되는 경우가 많죠. 그런 털에 의한 좀 눈이 치명적으로 유전적으로 좀 자꾸 이상이 잘 생기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종류가 있는가 하면 또 얼마든지 동물병원에서 있다 보면 이제 목욕하고 나서도 좀 샴푸가 눈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잘 못 뜨고 이래서 당일 나오기도 하고 다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뭐 환경에 대해서 또 이제 환경에 여러 가지 먼지나 화학 인자나 뭐 이런 거 또 꽃가루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집진드기 뭐 이런 환경에 대한 그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음식에 의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체마다 다 다르거든요. 보통 이제 이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 애들 검사해 보면 어떤 애는 진짜 닭고기, 어떤 돼지고기, 어떤 소고기, 뭐 어떤 참치, 어떤 애는 뭐 과일, 뭐 심지어는 뭐 쌀, 밀가루, 뭐 여러 가지 보리, 뭐 그냥 개체마다 다 달라요. 그리고 뭔가 얘가 체질적으로 알러지가 있는 그런 음식이 들어오거나 또 환경에 의한 알러지가 있거나 이러면 좀 잘 이렇게 눈 주위가 잘 가려워해요. 그리고 물론 이제 눈 주위 외에도 어떤 애는 입 주위, 어떤 애는 귀, 어떤 애는 뭐 발가락 사이, 어떤 애는 항문 주위 뭐 이런 데가 좀 잘 가려우면서 염증도 잘 진행되고 또 눈 주위가 이렇게 가렵다 보니까 2차적으로 눈을 긁으면서 이제 좀 눈병도 잘 생겨요. 그리고 뭐 얼마든지 장난하다가도 어떻게 탁 건드려 가지고 각막이 좀 염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좀 눈을 잘 못 뜨기도 하고 이런 뭔가 원인에 의해서 이상이 생기면 이제 당연히 따가워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못 뜨게 되죠. 근데 그 갑자기 못 뜰 때 그때 이거를 다음날 오다 보면은 너무 심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당일 못 올 수 없는 상황이면 평소에 네 칼라를 좀 갖고 계셨다가 눈을 잘 못 뜨면 우선적으로 네 칼라를 좀 이렇게 씌워 놓으시는 게 좀 제일 안전해요. 각막은 무척 예민한 곳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따갑고 너무 따가우니까 밤사이에 사람 주무실 때 막 비벼가지고 결국은 그 다음날 안구가 터진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그 터져서 안에 구조물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결국은 뭐 정상적으로 그 눈의 역할을 못하고 또 보기도 흉하고 하루 만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잘 못 눈을 못 뜬다 그러면 네 칼날을 꼭 좀 씌워놨으면 그러고서 이따 뭐 시간 날 때 오든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 다음날 와야 된다 그러면 이 네 칼날 해놓은 거하고 안 해놓은 건 차이가 많아요. 그래서 이걸 좀 하고서 그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오셨으면.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개는 절대 안 한다고 이게 눈을 안 긁는다고 그러고서 해줬는데 또 빼지 말라 그랬는데도 제거했다가 이게 안 낫는 경우도 있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심해진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. 너무 많아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개들이 주인이 봤을 때는 주인이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긁으면 벌써 주인이 뭐 하지마 안 돼 막 이러니까 주인 있는 상태에서 안 긁는 애들이 많아요. 그리고 주인 없을 때 또 잠잘 때 조용할 때 뭔가 미세한 따가움, 가려움 이런 거에 더 예민해져서 더 이렇게 그때 긁으면서 밤사이에 이제 막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칼라는 무조건 씌우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눈뿐만 아니라 뭐 입이 어떻게 닿는 부위 같은 경우도 뭐 발에 좀 염증이 생겼거나 뭐 어디 주물렀거나 이럴 때 밤사이에 막 핥고 깨물어가지고 진짜 하루 사이에 막 두 배 퉁퉁 보이고 너무 버가지고 또 회복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
좀 눈을 보호하거나 또 입이 어디에 닿아서 좀 위험해지고 더 심해질 부위는 무조건 네칼라를 좀 씌워 놓으셨으면. 그리고 요 네칼라가 이게 적응하는데 좀 걸려요. 이게 또 예민한 애들은 맨 처음에 하면은 막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막 몸부림치도 하고 하루 정도는 그냥 뭐 무관심하고 놔둬야 그래야 적응하고 그래야 이게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자극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심지어는 네칼라를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훨씬 낫지만 네칼라를 해줬어도 약은 애들은 네칼라가 이제 이 앞발이 이렇게 가는 거는 막지만 보통 이게 모퉁이 같은데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거기다 대고서 눈을 이렇게 비비거나 또 베개나 인형 같은데 대고서 뭐 네카라 쓴 채로 막 비비고 뭐 그래가지고 또 심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. 그것까지는 어떻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만큼 회복 더디고 이런데 그거는 참 막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비빌 만한 것을 다 좀 치우시는 게 좋아요. 뭐 베개, 인형 뭐 이런 데도 뭐 거기다 비비면 그런 걸 좀 치우시는 게 낫고 그래서 항상 뭔가 자극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고서 초기에 좀 치료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. 이게 뭔가 약간 이상하고 약간 눈곱이 평소보다 한쪽이 좀 더 끼고 이런 게 오래 끌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균들이 안구 속에도 들어가고 뭐 안방구 생성도 막고 안구 건조증으로도 빠지고 또 만성적인 그 각막의 변화도 생기고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시신경 쪽에 탁 영향이 있으면 애가 별 이상 없다가도 갑자기 부닥치기도 하고 막 좀 얼마든지 오래 끄는 거는 상당히 좀 안 좋아요. 그리고 이런 눈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정확히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그러니까 눈 같은 경우는 뭐 의외로 눈곱이 껴가지고 보면은 눈에 뭐 이물이 좀 발견된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안충이라 그래야죠. 눈에 서식하는 미세한 벌레가 발견된 경우도 있고 그래요. 주로 이제 야외에 있으면서 막 풀밭 같은데 이제 자주 다니고 뭐 이런 애들 중에 이제 가끔 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그런 벌레를 제거를 안 해주면 계속 눈곱이 끼고 잘 안 났죠. 그리고 이제 눈 주위에 그 털이 좀 비정상적으로 꺾이거나 비정상적인 위치에 나서 계속 각막을 자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해 보이지만 의외로 눈물량이 적은 애들도 많아요. 그리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도 눈물량이 더 떨어지는 애들도 많고 요새는 노령견들이 많다 보니까 눈 질환이 뭐 노령견뿐만 아니라 어린 애들도 무조건 초기에는 이렇게 뭔가 눈물 양이 적어서 이렇게 방어가 좀 취약한 상태인가를 무조건 좀 체크해 봐야 돼요. 그래서 의외로 안구건조증 있는 애들은 아무리 약 써도 안구건조증에 도움되는 약이 안 들어가면 별로 효과를 좀 못 봐요. 그리고 막 검사해 보면 각막 같은 경우는 이게 투명한 창이기 때문에 아무리 빗으로 해도 안 보이는 상처들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상처도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각막 궤양이 있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. 그런 각막 눈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색소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드램프란 빛을 쬐면 이제 어두운 데서 쬐면 이제 밝게 형광빛으로 보이면서 각막 궤양 부위에 이제 염색이 돼가지고 이제 표가 나고 금방 또 없어지고 뭐 이런 그 검사할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각막 궤양 때문에 이제 갑자기 뭐 못 뜨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. 그리고 궤양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염증이 얼마든지 표면에만 있을 수도 있지만 안구 속에도 얼마든지 좀 감염이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이상 부위가 또
뭐 각막에만 이상 있는 경우, 또 전완방에도 뭔가 이상이 있는 경우, 또 렌즈에도 영향이 있는 경우, 렌즈 안쪽에 좀 초야철한 부위, 또 이제 필름 역할하는 망막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 이제 그런 좀 검사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, 그래서 정확한 상태를 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제일 도움될 수 있는 약을 좀 선택해 가지고 좀 최대한 치료가 빨리 되게 좀 도와줄 수가 있어요. 이 얼굴을 볼 때 가장 소중한 부위고 가장 핵심적인 부위인데, 이 가장 소중하게 보이는 부위가 이 사소한 걸로 해서 좀 평생 고생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가끔씩 있어가지고, 그런 게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런 주제를 거론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